그래서 1회의 치료만으로도 높은 연골 재생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치료를 이용하면 손상된 연골 조직을 재생하므로 나이나 질병, 영양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치료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창우 병원장입니다. 연골이 한 번 다르면 끝일까요? 무릎이 아플 때 그냥 두면 좋아질까요? 손상된 연골을 되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연골은 무릎뼈를 감싸고 있어 무게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도한 사용이나 노화, 부상 등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골은 혈류가 통하지 않아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연골은 혈류가 통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조직입니다. 과거에는 미세천공술이나 자가 골연골 이식술 등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치료법으로는 연골 재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포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연골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세포 치료법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주요 연골 재생 치료법은 첫 번째 제대열 태반이죠. 여기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연골세포로 분화시켜서 사용하는 카티스템 방법. 두 번째 자기 갈비뼈의 연골을 배양해서 세포를 정폭 배양해서 사용하는 카티라이프 방법. 자가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 사용하는 비맥 방법. 무세포 동종 연골을 사용하는 메가카티 방법 등이 있습니다. 수술이 너무 어려운데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연골 세포 치료 또는 세포 치료들은 이름들이 복잡하죠.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죠. 카티스템 방법은 상품명이긴 한데요. 그냥 그대로 이제 쓰고는 있습니다. 이 카티스템 방법은 제대열이죠. 즉 태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내서 연골세포를 분화시켜서 만드는 치료법입니다. 미세천공술을 통해서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곳에 줄기세포를 주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세천공술만 하면은 질이 낮은 섬유 연골이 자라나는데 카티스템을 사용하면은 정상 연골과 유사한 초자 연골이 재생됩니다. 그래서 1회의 치료만으로도 높은 연골 재생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손상된 연골 조직을 재생하므로 나이나 질병, 영양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치료 방법입니다. 카티라이프 방법은 과거에는 자가 골연골 이식을 이제 할 때 본인의 무릎에서 연골을 떼어서 이식을 했는데 갈비뼈에 있는 연골은 사용하지 않는 연골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연골이 굉장히 싱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티라이프 방법은 자신의 갈비뼈 연골을 배양해서 이식하는 방법으로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갈비뼈 연골을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더 많은 연골 조직으로 정폭시킨 후 손상된 관절 부위에 이식을 합니다. 이 갈비뼈 연골은 나이에 상관없이 초자 연골이 풍부하여 재생력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카티스템처럼 연골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재생 속도가 좀 더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갈비뼈 연골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을 2번 해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메가카티라는 방법은 카티라이프와 비슷하게 연골을 직접 이식하는데 자기 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골을, 즉 만들어진 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연골을 떼어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2번의 수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죠. 다만 연골이 자리 잡고 기능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맥 방법은 자신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손상 연골 부위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시술이 30분 내외로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며 바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세포의 양이 적기 때문에 연골을 완전히 재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기 관절염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이 비맥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이 너무 많은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치료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이름도 헷갈리고 나에게 이게 맞는 방법이 어떤 건지 결정하기가 환자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자기 뼈와 관절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와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관절염의 진행이 2단계 혹은 3단계 정도의 초기, 중기 관절염의 경우는 비맥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3단계 혹은 4단계의 심한 단계에서는 관절염의 상태뿐만 아니라 뼈 손상 여부, 무릎 관절의 이게 휨 정도 그 파악하여 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골 재생 치료는 연골 치료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연골 재생 치료를 하고 나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똑같이 연골이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동병원에서는 연골 재생 치료 후 1:1 맞춤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그럼 재생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이제 길이 열렸죠. 과거에는 이제 이식하는 자기 뼈를 떼서 이식하거나 연골 떼서 이식하는 그 방법이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부위가 크거나 하면 사용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세포 치료법들이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의 연골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심한 관절염이 아닌 경우는 재생 치료로 충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관절면에 보통 이제 관절 무릎이나 이제 관절면이 있으면은 관절면에 그 일부 손상 사이즈가 뭐 한 5cm, 6cm 정도 이런 정도의 손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식이나 이런 연골 세포 치료술로 가능한데 뭐 모든 면이 다 망가져 있다든지 하면은 일단 다 살리는데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렇게 망가지기 전에 관절의 변형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연골만 재생해서는 그런 변형을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이렇게 손상되고 마모된 경우는 줄기세포 또는 연골 재생치료 이런 것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무릎 연골 나빠지면 재생시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무릎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절은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고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관절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병원에 내원하시고 전문의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